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시댁에 학을 뗄 정도로 황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30대 여자입니다. 대환장 막장 사연이니 같이 분노해 주시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17 나이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농산물 시장에 들어가는 채소를 배달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새벽 시간에 졸음운전 차량이 역주행을 하며 크게 사고를 내서 큰 사고를 당하셨죠. 부모님을 잃고 힘든 시기를 보냈더니 어느새 제 나이는 20살이 됐더군요. 계속 우울하게 지내면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의 생각을 그만하고 가슴 한켠에 모셔야겠다고 판단했답니다. 저는 물려받은 유산 하나 없이 홀로 서기를 해야 했어요. 평소 돈 쓰는 걸 아까워하시던 부모님은 그 흔한 보험 하나 들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손에 들어온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혼자 지낼 만한 원룸을 구하는 데 쓰기로 했답니다. 부모님과 살던 집은 보증금이 다 깎여 있어서 제가 가져갈 돈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렇게 17 나이에 혼자 작은 방에서 지내기 시작했는데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학교를 마치면 알바를 했어요. 사실 자퇴까지 생각해봤는데 학교 담임 선생님이 조금이라도 도와줄 테니 자퇴만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할 테니 꼭 졸업할 때까지 좋은 추억과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담임 선생님 덕분에 마음을 잡고 학교 생활에 충실했어요. 이후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고 대학은 포기했어요. 학자금 대출을 받아가면서 대학 생활을 해도 되긴 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괜히 돈 낭비를 하는 것 같아 아예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접어버렸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사회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대기업 같은 곳에는 들어갈 기회가 없었지만 일을 배우고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더라고요. 저는 캐디라는 직업을 택했어요. 골프장에서 고객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었죠. 급여도 좋고 뽑는 인원도 많다는 말에 주저하지 않고 지원해서 일을 시작했답니다. 드넓은 골프장을 다니며 보조 역할을 톡톡히 해주면 되는 거라 일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측은대는 일이 잦아서 짜증만 조금 날 뿐이었어요. 이럴 때마다 대처하는 매뉴얼이 있어서 스스로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긴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희롱을 당했답니다.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을 그만둔 캐디가 여럿이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은 월급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진상 고객은 일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알아서 잘 대처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렇게 캐디로 강산이 한번 지나도록 열심히 일했어요. 그 사이 돈도 많이 모았고 작게나마 사업을 할 미천도 마련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다른 일을 시작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는 사업이 아닌 다른 걸 하게 됐어요. 몇 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거든요. 그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고 수년 동안 저에게 진실된 사랑을 보여줬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고백에 저는 계획했던 모든 걸 접어버리기로 했어요. 13년 전 사고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혈혈단신으로 혼자 살아왔으니 가족이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이의 청혼을 단번에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으로 쓰기로 한 돈은 혼수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미래를 위해 저축해두기로 했어요. 자녀를 낳으면 돈 들어가는 곳이 많은 걸 알고 있으니 제 가족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죠. 저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으니 예비 시댁에만 허락받으면 됐어요.
혹시나 제 배경을 보고 싫어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고 고졸학력의 캐디 일을 하다가 그만둔 백수인 상황이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는데 자신들의 아들과 알아서 잘 살라면서 허락의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남편도 고졸이긴 하지만 저보다 나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쉽게 허락받을지 예상 못했는데 아주 잘된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얼마 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을 얻어 살게 됐습니다. 시댁 형편이 그리 좋지 않다 보니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저희끼리 분수에 맞는 집과 혼수를 마련해서 지내게 됐답니다. 시댁에 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저를 예쁜 며느리로 봐줘서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네요. 그런데 시누이 하나가 있는데 가끔 시댁에 오면 조금 생각 없이 말하긴 했어요. 저와 남편을 두고 쯧쯧거리면서 혀를 차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빠나 새언니나 고졸이라서 통하는 게 많겠다. 새언니는 지금 살림만 하신다면서요? 고졸 주제 벌써부터 우리 오빠한테 의지하는 거 아닌가요? 고졸은 나중에 회사에서 잘리면 재입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 전에 새언니가 먹고 살 길을 터놔야 하지 않겠어요? 아가씨,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요즘 학력 보는 회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물론 대기업이나 공기업은 그럴지 몰라도 중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잘 먹고 사는 사람들 많이 봐왔어요. 그런 저학력 인간들이 어떻게 성공한 줄 아세요? 날마다 밤새워가면서 몸 갈아버릴 정도로 수고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그거 나중에 다 골병으로 되돌아와요. 새언니, 지금 쉬는 동안 방통대라도 나오세요. 한심하게 시간 허비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교대 나와서 선생님하고 있는 제가 드리는 조언이니까 새겨 들으시라고요. 됐네요, 아가씨. 저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업으로 수세미 뜨개질하거든요? 하나에 1,000원씩 받아서 하루에 3만 원씩 번다고요. 네? 3만 원이요? 이야, 우리 새언니 대단하시네. 살림하면서 3만 원씩 버시다니. 그러다 떼부자 되시겠어요. 새언니, 제 남자친구는 학원 강사로 1시간에 얼마 받는지 아세요? 새언니의 10배인 30만 원 번다고요. 이게 바로 고졸과 대졸자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가씨 아주 잘나셨네요. 아가씨는 중학교 선생님의 애인은 인기 학원 강사라니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요. 고졸 무식자는 이렇게 계속 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하시는 일이나 열심히 하세요. 시누이는 교대를 나와 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고 애인이라는 남자는 명문대를 나와 수학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몸값이 비싸다며 허구한 날 자랑질이었습니다. 그런 시누이는 이듬해 결혼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별로 보고 싶진 않았지만 집안 식구로 들어오는 사람을 모른 척할 순 없었으니 억지로 시댁에 찾아갔답니다. 시누이가 저희 부부를 보며 피식 웃으며 소개하더군요. 오빠, 새언니, 내 남편 될 사람이에요. 직업은 들어서 알지? 강남에서 애들 가르치는 1타 강사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100점짜리 남편감이란 말입니다. 아가씨 대단하시네. 이런 분을 남편으로 들이게 됐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축하드려요. 새언니랑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신기하시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도 돼요. 잘난 제 남편이 다 말해줄 겁니다. 궁금한 거요? 저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사람 인생이 별로 궁금하진 않거든요. 시누이가 또 학벌 가지고 잘난 척하려고 하자 제가 싹둑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예비 심해부는 처음 인사 온 날은 다소곳하게 앉아 조용하게 있더군요. 그래서 실제 성격이 어떤지 모르고 있었는데 시누이와 결혼식을 올리고 저희와 한 식구가 되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심해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끼리끼리였습니다. 시누이와 별다를 게 없는 재수탱이였어요.
신우이가 남편에게 네 사람이 같이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와서 고깃집을 갔는데 신우이라는 년은 고기가 나왔는데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괜히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서 제가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리고 아주 얄밉게도 다 구워진 고기를 집어가서 먼저 처먹더라고요. 아가씨, 고기 먹으러 왔으면 다 같이 먹어야죠. 그렇게 다 구워진 것만 먼저 골라서 먹으면 어떡해요? 기본 예의라는 걸 모르는 건가요? 어디 가서 그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괜히 욕 먹는다고요. 새언니, 젊은 꼰대세요? 먹는 거로 위아래를 따지는 걸 보니 엄청 보수적인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따지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언니야말로 어디 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꼰대라고 욕 먹는다고요. 제가 한마디 했더니 두 마디로 되갚더군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긴 했지만 식사 자리에서 화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입을 다물고 마저 고기를 구웠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억지로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길을 걷다가 공장 단지를 지나치게 됐어요. 신우이는 코를 막더니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아우, 새언니, 이게 바로 고졸들의 공기군요. 맞죠? 형님도 이런 공장에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뭐라고요? 고졸의 공기? 내가 살다 공장 지나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이 공장에 고졸자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대학 나온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워서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인생 패배자들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아우, 이 쾌쾌한 냄새 진짜 싫다.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니까요. 아, 맞다. 새언니, 그 캐디 출신이라고 했죠? 골프 치는 사람들 뒤치다거리하는 꼬북 말이에요. 나는 골프장 자주 다니면서 캐디들 막 부려먹고 그러는데 우리 예전에 골프장에서 만났을지도 모르겠네요. 갑과 을의 입장으로 말입니다. 신우이의 주둥아리는 쉴 새 없이 떠들어댔고 뱉는 말은 족족 역겹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자 남편이 제약회사를 나와 약을 생산하는 공장을 매입했어요. 제약과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진작부터 마음먹고 있었는데 돈이 꽤 모여서 약국에 들어가는 약들을 제조업하게 됐습니다.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조금 보태줘서 대출까진 받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 소식을 시부모님께 전해드렸더니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게다가 축하 파티를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희 부부를 시댁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신우이 부부도 와 있었는데 좋은 날이고 하니 반갑게 인사하고 마주 앉았어요. 시부모님은 축하의 말씀과 덕담을 주셨는데 신우이와 시매부는 악담을 퍼붓더라고요. 신우이가 먼저 운을 띄웠습니다. 오빠, 제약공장 차렸다고? 오빠는 어떻게 된 게 생각하는 게 1차원이야? 제약회사에서 일했다고 제약공장을 차려? 그 약을 공장에서 만든다고 쳐. 오빠 물건을 받아주는 곳이 있을까? 새고 센 게 약인데. 선미야, 네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어. 이 오빠가 뚫어놓은 거래처도 없이 이 일에 뛰었겠니? 내가 먹고 사는 건 알아서 할 테니까 그놈의 잘난 척 좀 그만해라. 남편이 그렇게 경고하자 신우이는 비웃으면서 말을 아꼈는데 이번엔 시매부가 주둥이를 나불거리더군요. 형님, 공장에서 일하면 기관지 다 상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와이프는 공기청정기가 빵빵한 곳에서 일하니까 상관없는데 공장에서 일하시면 몸이 많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학력이 짧으면 오래 못 산다고 하잖아요. 불쌍해라. 그러게 학창시절에 공부 좀 열심히 하셔서 대학 나오시지. 안 됐어요. 말이 심하시네요? 저희 남편 공장은 매우 안전하게 생산합니다. 청결하기 위해 방진복 입고 마스크까지 써서 건강이 나빠질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요. 그 방진복이요? 온몸에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일한다는 거잖아요. 역시나 사람은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이라니까요.
하루빨리 돈 많이 벌어서 쾌적하고 편한 일 해보세요. 아닌가? 고졸이라 들어갈 곳이 없으려나? 남편은 심해부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시누이 부부가 이렇게 철없이 막말해도 시부모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대충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시누이와 심해부는 매달 적지 않은 용돈을 주고 있어서 두 사람이 저희 부부에게 12조로 막말을 해도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답니다. 아무리 많은 용돈을 받았다고 해도 어른으로서 한마디 해야 할 순간에는 똑부러지게 말씀해줬으면 좋겠는데 늘 시누이와 심해부의 소나기에 놀아나는 것 마냥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벌이가 좋아지면서 시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여러 차례 했어요. 이 정도 했으면 어른답게 나서줄 때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뒤 시아버지 생신날에 저는 큰 실망을 하고 말았답니다. 모두가 쉬는 일요일이었는데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가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을 보태드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시누이도 곧 시댁에 들어와서 제가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씨, 얼른 와서 손 씻고 거들어줘요. 오늘 해야 할 게 많으니까 빨리 와요. 새언니,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더러 아빠 생일상을 차리라고요? 이거 완전 어이가 없네. 언니, 전 학교 선생님이에요. 제 손은 책을 들라고 있는 거지 밥상 차리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며느리도 아닌데 왜 주방에 기어들어가요? 못 배운 언니나 밥하세요. 이럴 때는 원래 사람이 급으로 나뉘는 거라고요. 난 학교 선생님이니까 편하게, 언니는 고졸 무식자니까 주방에서 허드렛일. 알겠어요? 저는 이번에도 꾹 참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 생신날 시누이와 말다툼을 하며 손해보는 건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시누이가 없는 셈 치고 시어머니와 둘이 주방에서 조리를 했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왔다 갔다 하면서 도와줄 일이 있는지 살펴줬어요. 심해부는 시누이 옆에 꼭 들러붙어 앉아서 키득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마 누구라도 패주고 싶었을 겁니다. 음식을 조리하다가 밖에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염색을 시켜드려서 내버려 두고 시누이와 심해부에게 심부름 좀 하라고 일렀습니다. 아가씨, 소금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마트 좀 다녀와 줄래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새언니? 나더러 지금 고조리 시키는 심부름을 하라고요? 에이, 형님,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귀찮고 쓸데없는 일은 형님이 하셔야죠. 우리처럼 엄마 아빠한테 용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심부름을 시키려고 그러냐고요. 아가씨, 말 심하게 하는 거 다 참아줄 테니까 어서 가서 사와요. 난 지금 해야 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정 안 되겠으면 언니가 좀 다녀와 줘요. 제 말에 심해부는 멀뚱히 보더니 소금이 뭐냐고 묻더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주머님, 소금이요? 무슨 소금이요? 꽃소금이요. 그거 한 봉지만 사다 주세요. 소금에 꽃이 달린 건가요? 무슨 소금 이름이 그러지? 저 모르겠으니까 아주버님이 다녀오시죠. 심해부는 낄낄거리면서 시누이에게 잘 받아쳤냐면서 비웃고 있더라고요. 이런 두 사람을 보니 한숨만 연신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제가 다녀오기로 하고 앞치마를 벗고 마트에 갔답니다. 소금과 다른 필요한 걸 살피다가 후추랑 간장도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마트를 나오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외삼촌? 외삼촌 맞죠? 어라, 미영이 아니냐? 내 조카 김미영. 이야, 이 세상에 너 여기서 다 만나는구나.
미영이 여기 근처에 사니? 네, 삼촌. 삼촌도 이 근처 사시나 봐요. 우리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 20살 때 봤으니까 벌써 10년이나 넘었다고요. 삼촌은 하나도 늙지 않으셨네. 예전 모습 그대로예요. 하하, 내가 좀 동안이긴 하지. 농담이고. 미영이 너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내가 허리 수술을 해서 못 간 거 알지? 서운한 게 있었다면 풀어줘라. 말 나온 김에 내가 축의금 좀 줘야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삼촌, 나중에 맛있는 밥이나 사주세요. 제 남편이랑 셋이 말이에요. 그래. 이 삼촌이 남는 게 돈밖에 없으니 언제든 연락해라. 그런데 이 신혼집이 이 근처야? 아니요, 제 집은 옆 동네고 여긴 시댁이에요. 오늘이 시아버지 생신이라. 아이고, 그렇구나. 그럼 아파트는? 설마 진곡 아파트니? 네, 맞아요. 그럼 삼촌도 그 아파트예요? 이야, 이거 신기하네. 내 사랑스러운 조카 시댁이 나와 이웃집이었다니. 아이고, 이거 참. 너희 시댁 식구들과 내가 인연이 깊은 것 같구나. 저와 외삼촌은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사는 동과 호수를 듣고 나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희 시댁 옆집에 사시고 계셨답니다. 삼촌, 진짜 별일이에요. 저희 시댁 옆집이라니. 앞으로 자주 찾아갈게요. 잠깐 미영아. 그러지 말고 내가 집에 있는 인삼주 하나 드리면서 너희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 어떻겠니? 내 조카 좀 잘 봐달라고 부탁도 드릴 겸 말이야. 저야 좋죠. 그런데 삼촌이 괜히 불편하실까봐 걱정이에요. 에이, 녀석. 이 외삼촌이 미영이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까먹은 거냐? 잠깐 기다려, 미영아. 금방 인삼주 가지고 나올 테니 같이 들어가자. 외삼촌은 현관문을 열고 헐레벌떡 유리병에 담긴 인삼주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시아버지가 선물로 받으시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시댁의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외삼촌 오셨어요. 바로 옆집에 사시는 걸 방금 알게 됐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나오시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묵직한 인삼주를 받으시며 해맑게 인사하셨고요. 외삼촌은 환대받으시며 거실로 들어오셨고 거실에 차려진 생일상 앞에 앉으셨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방에 있던 시누이와 시매부가 나오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하더군요. 새언니, 여기가 무슨 시장거리인 줄 아세요? 웬 아저씨를 하나 달고 들어왔어요? 아가씨, 저희 외삼촌이세요. 예의 바르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참, 우리 아빠 생일에 무슨 삼촌을 데리고 와? 안녕하세요, 아저씨. 먹을 게 많아서 찾아왔나 본데 대충 배 채우면 나가주세요. 저랑 남편은 낯가림이 있어서 편히 못 있거든요. 시누이가 거실로 나와 앉으며 퉁명스럽게 말하자 외삼촌이 대답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가만,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낯이 익는데. 외삼촌이 시누이를 가리키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말했더니 시누이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고개를 숙이더군요. 본 적이 있긴 전혀 아니거든요? 괜한 말씀 마시고 식사나 빨리 하고 나가세요. 이제야 기억이 난다. 임 선생 맞죠? 임질순 선생 맞잖아요. 나야, 그 교육감. 당신이 임용고시 합격하고 면접 봤던 교육감이란 말입니다. 저는 외삼촌이 교육감인 건 알고 있었지만 교사들 면접을 보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고 시누이와 구면인 것도 몰랐습니다. 외삼촌 말에 시누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랬던 것 같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네네. 저야 교육감으로 열심히 밥 벌어 먹고 살고 있어요. 임 선생은 학교 3번 옮겼다죠? 지금은 사립중학교 다닌다면서?
내가 하는 일이 오지랖 부리는 일이라 모르는 게 없어요. 네? 아, 맞아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옮겨 다녔어요. 학교가 저랑 안 맞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여하튼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니 엄청 반갑네요. 외삼촌이 반가운 얼굴로 신우이를 뚫어져라 보는데 신우이는 죄 지은 것 마냥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하더군요. 이윽고 식사가 시작됐고 외삼촌은 잠시 화장실에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 사이 신우이가 저에게 경고하더군요. 새언니, 당장 저 아저씨 데리고 나가요. 불쾌하니까 우리 집에서 치우라고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희 외삼촌은 아버님 생신 축하드리려고 오신 거라고요. 아가씨 때문에 온 손님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아이씨, 싫다 하니까 이 연 진짜 안 되겠네. 어디 거지 같은 걸 하나 달고 들어와서 사람 무안하게 만들어. 잡소리 집어치우고 저 늙은 아저씨 데리고 나가. 아가씨, 선 지키세요. 아무리 잘난 교사라고 해도 제 손님을 멋대로 쫓아내는 건 아니죠. 어머님, 아버님은 왜 보고만 계세요? 이럴 때 한마디라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마지못해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어이 선미야,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니 네가 좀 참고 앉아 있어라. 바로 옆집에 사시는 사돈인데 어떻게 내보내겠니?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술도 한잔하고 보내드리자. 아빠, 나랑 내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빌어먹고 사는 주제에 지금 내 말을 거역하겠다는 거야? 아빠 웃긴다. 돈 받을 때는 해벌쭉 하더니 돈 떨어질 때 됐으니까 새언니 편 드는 거야? 저 무식한 고졸이 아빠한테 뭘 해줬는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신우이에게 꽉 잡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빚을 대신 갚아준 이후로 이렇게 신우이가 갑질을 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시부모님이 언짢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걸 보고 신우이에게 한 소리 했습니다. 아가씨, 해도 너무 하시네요? 아버님 빚 좀 갚아드렸다고 이런 식으로 막말하시는 거 진짜 어이없어요. 아무리 돈 잘 벌고 잘났어도 이런 식으로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언니가 또 주제도 모르고 까부네. 이봐요, 새언니. 무식하면 원래 그렇게 눈치도 없는 건가요? 언니가 뭔데 이리라 저래라야. 그 말을 받아치려고 하는 순간 외삼촌이 화장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외삼촌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이, 임 선생, 그 어른들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 조카가 윗사람인데 그렇게 막말하고 대들면 쓰겠어. 예전에 학교에서 학부모랑 바람 피워서 걸려 쫓겨났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교육청에 찾아와서 울고불고 빌던 게 말이야. 그때 자네가 제발 직위 해제만 참아달라고 빌었었지. 임 선생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때 내가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자고 여러 사람 설득했었는데 말이야. 외삼촌의 충격적인 말에 저와 남편, 시부모님, 그리고 시매부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학부모와 바람을 피워 학교에서 쫓겨나고 다른 학교로 갔다는 말에 모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에 신우이는 주먹으로 밥상을 내려치더군요. 이봐요, 교육감 아저씨. 지금 그거 명예훼손에 기밀 폭로하신 거예요. 남의 사생활을 멋대로 말해도 되는 거예요? 명예? 임 선생 자네한테 훼손될 명예가 있던가? 그리고 자네가 유부남 학부모랑 바람난 건 이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임 선생 자네가 유부남이랑 바람난 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되잖아.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거고. 미치겠네. 이 늙은이가 왜 하필 고졸년 삼촌인 거야? 재수없게 싹 다 걸렸네. 저는 신우이와 시매부가 어떻게 될지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심해부가 입을 열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살다 보면 유부남이랑 사귀어보기도 하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열불 내고 그래? 뭐? 당신 아무렇지 않아? 내가 학부모랑 사귀어서 학교를 2번이나 옮겼는데? 응, 난 상관없어. 사실 나도 학원 강사하면서 재수생 제자랑도 사귀어봤고 학부모랑도 사귀어봤어. 그렇게 몰래하는 연애가 스릴 있고 짜릿하잖아. 안 그래? 뭐야, 당신 그런 놈이었어? 허, 완전 생 양아치네? 당신은 뭐 달라? 도찐 개찐이야. 그냥 옛일은 묻어버리고 현재에 충실하면 된다고. 난 당신이 한 짓 다 이해해. 그러니까 당신도 날 이해해줘. 그래, 좋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저기요, 교육감 아저씨, 보셨죠? 나를 해코지하려고 시도한 건 놀랄 일이긴 하지만 나한텐 아무런 흠집도 내지 못한다고요. 밥 다 처먹었으면 그만 꺼지시지 그래요? 시누이나 심해부나 아주 끼리끼리였습니다. 시누이의 과거가 까발려지자 심해부도 똑같은 놈이었다고 커밍아웃하는 꼴을 보니 둘이 찰떡궁합 같더라고요. 외삼촌은 이제 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며 식사를 마치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옆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아주 싸늘했어요. 잠시 후 시누이가 입을 열더군요. 오늘 있었던 일 어디 가서 말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는 당연히 비밀로 하겠지만 오빠랑 새언니 입 조심하세요. 괜히 동네 소문났다간 3번째 학교에서도 잘리고 말 테니까. 아가씨, 학교도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나요? 이번에 또 걸리면 교사 자리에서 잘리는 거예요? 에이, 진짜. 이봐요, 언니. 그냥 알겠다고 대답하면 될 것이지 왜 토를 달고 그래요? 내가 과거엔 잘못을 조금 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입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네, 그럼요. 그런데 나 같은 고졸이 떠든다고 해서 누가 들어주기나 할까요? 저는 시누이의 약점을 잡았더니 흥미로운 날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시댁에 갈 일이 있어 혼자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께 반찬도 받기로 했고 선물을 드릴 안마기를 가지고 가는 길이었죠. 그런데 길에서 시댁 아파트 회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자주 드나들어서 인사하는 사이였죠. 저는 안부를 주고받고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채더군요. 시누이였습니다. 이 아가리 싼 년아, 그새를 못 참고 나에 대해 소문내고 있던 거야? 어디까지 말했어? 당장 말해. 아가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내가 무슨 소문을 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 유부남 학부모님이랑 바람난 거요?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 미친, 지금도 니년이 입으로 말했잖아. 이 아줌마는 아파트 회장이라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 아줌마 입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아? 아가씨, 일단 이거 놔봐요. 놓고 이야기하자고요. 제 뒤에서 머리채를 잡고 있는 바람에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회장님이 말려봐도 소용없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시누이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팽개치더군요. 누군지 얼굴을 봤더니 외삼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오시는 길인 것 같았습니다. 임 선생, 감히 내 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조카이한테 이런 짓을 벌여? 당신 진짜로 교직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야? 내가 힘 좀 써볼까? 교육감이라고 허세 떨기는. 그래봤자 당신도 일개 공무원일 뿐이잖아. 게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디서 협박질이야? 해볼 테면 해봐. 너 같은 노땅이 몰아짓거려도 난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이제부터 각오하면서 교직에 서봐. 니년이 내 조카 애들 괴롭힌 죄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외삼촌은 경고의 말을 남기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에게 머리채를 잡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요. 또 아파트 회장님은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저에게 귓속말을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는 교직에서 완전히 해임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신우이를 탈탈 털었더니 더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답니다. 신우이 별명은 트렁크 선생이라고 했어요. 학교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트렁크를 살짝 열어두고 수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틀에 한 번꼴로 학부모 상담을 했는데 노골적으로 트렁크에 선물을 넣어달라고 했답니다. 직접 받으면 법적인 문제가 있으니 몰래 트렁크에 선물이나 촌지를 넣어달라고 말이죠. 요즘 세상에 이런 교사가 또 있을까 싶네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우이의 사생활은 여전히 더러웠어요. 과거 유부남 학부모와 사귄 게 문제였는데 이번 학교에서는 유부남 교사, 유부남 학부모, 그리고 한 여중생의 오빠인 대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네요. 완전 발정난 짐승이 따로 없었죠. 이 사실을 모두 털어낸 외삼촌은 감사팀을 신우이 학교로 보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모든 진실이 드러났고 웬만한 학생들도 거의 다 알고 있다고 전했네요. 결국 교사의 인생은 끝이 나버리고 말았죠. 며칠 뒤 시댁에 갔더니 신우이와 심해부가 있더군요. 둘은 아직도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신우이가 그렇게 바람을 피워도 상관없다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다네요.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부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심해부도 지금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중이겠죠. 여하튼 교직에서 옷을 벗게 된 신우이는 그 모든 탓을 저에게 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 머리채를 잡길래 저도 똑같이 잡고 싸우고 있었는데 심해부까지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남편과 시부모님이 제 편에 서서 두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아직도 돈돈거리면서 거들먹거리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돈은 나한테 받아가 놓고 지금 새언니 편 드는 거야? 지금 날 때린 거냐고? 그러자 시아버지가 방에 가서 돈뭉치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걸 바닥에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네가 우리한테 빌려준 돈이다.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의 그 싸가지 없는 태도를 봐줬는데 이젠 더는 못하겠다. 내 귀한 며느리한테 막말하고 까부는 꼴은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아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훔치기라도 한 거야? 신우이가 궁금해하는 걸 제가 대답해줬습니다. 야 이년아, 이 돈은 나랑 내 남편이 마련해 드린 거야. 너 같은 또라이 년한테 잡혀 살지 말라고 우리가 족쇄 풀어드린 거라고. 뭐야? 고졸 니 따위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무슨 돈을 벌었겠어. 내 남편의 제약 공장이 대성했으니까 돈을 벌었지. 네가 그렇게 고졸고졸하면서 비아냥거릴 동안 우리 남편 공장은 법인 회사도 됐고 매출도 매달 10억씩 찍는다고. 이 골 빠진 대졸년아. 저와 남편, 시부모님이 신우이 부부를 먼지나게 패주고 나서 바닥에 때려 눕혔습니다. 저희는 이만하면 됐다 싶어 사과를 하면 받아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신우이를 키워오면서 늘상 싸가지 없고 버릇없는 꼴을 봐왔던 게 쌓여 있었는지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는 시댁에 발을 들이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너희 둘, 이제 내 집에 오지 마라. 매번 식구들 감정 상하게 하고 몹쓸 말을 하는 너희들은 이제 출입 금지야. 이 노친네가 치매가 걸렸나? 아빠, 나야 나. 아빠 딸내미라고. 나 아니었으면 아빠는 사업 망하고 지하방에서 지냈을 거야. 그런 은인을 이렇게 내치겠다고? 차라리 지하방에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매일 네가 우리 머리 위에 앉아 갑질하고 막대하는 꼴을 볼 때마다 우리 속은 썩어 문드러졌어. 네가 변하지 않는 이상 내 집에 오지 말아라. 네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달라지면 그때 다시 와. 아주 지랄을 하세요.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잉여 같은 것들이. 오빠가 돈 벌어다 줬다고 이러는 모양인데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나랑 내 남편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겠어. 다들 각오해. 내가 싹 다 찢어발겨 줄 테니까. 신우이는 결국 사과 대신 막말과 욕설을 퍼붓고 심해부와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우이 부부에 대해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저희 동네가 워낙 남일에 참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 다리만 건너면 소문이 쉽게 퍼졌답니다. 저희 아파트 회장님이 들은 소식은 아주 끔찍하도록 충격이었습니다. 405 며느리? 이리 와봐.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게. 아, 회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좋은 일? 글쎄, 그건 들어보면 알 거야. 자네 시누이 되는 여자 말이야. 그 남편 학원에 취직했다는 거 알고 있어? 아니요, 저희 아가씨가 그 학원에 취직했대요? 하긴 다신 학교에서 일하지 못하니 학원으로 빠진 모양이네요. 그게 다가 아니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자네 시누이랑 심해부 되는 사람은 각자 바람이 났대. 같은 학원 학부모랑 말이야. 네?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이혼했겠네요? 아니, 둘 다 문란한 생활 때문에 학원에서 잘리고 백수로 지내고 있다나 봐. 여전히 같이 사는 것 같고 말이야. 이거 진짜 핫뉴스지? 네, 진짜 핫하네요. 같은 학원에서 일하면서 각자 학부모랑 바람이 나다니. 게다가 아직도 같이 산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네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네요,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말이야. 그 두 사람이 자네랑 자네 시댁에 찾아올 것 같아. 왜냐고? 돈이 떨어졌으니까. 당장 돈벌이가 없으니 어디 가서 손 벌리겠어, 세댁. 만약 자기 시댁에 그 두 사람이 찾아오면 나한테 알려줘야 해. 나는 우리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든지 알아야 하니까. 네, 알겠어요. 재밌는 사건 터지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아파트 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를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기가 차다고 헛웃음을 짓기도 했고 둘이 천생연분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파트 회장님의 예상대로 시누이와 심해부가 찾아왔어요. 시아버지는 호통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못난 것들아, 이 발정난 짐승처럼 하는 짓이 왜 그 모양이냐? 니들 같은 학원에서 각자 학부모랑 바람 피웠다며? 그걸로 상간남 소송에 상간녀 소송까지 당했다면서? 아빠가 그걸 어떻게 하셨어? 아이씨, 몰라. 재수없게 똥 밟았어. 우린 그냥 재미 좀 보려고 연애 좀 한 건데 나중에 배우자들한테 걸려서 고소당했지 뭐야. 우리가 물어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어서 지금 상황이 힘들어. 버는 돈은 없고 나가는 돈만 있으니 아주 죽을 맛이라고.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우리 돈 좀 빌려줘. 당장 내일 아침에 밥 사 먹을 돈도 없단 말이야. 자랑이다 이년아.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줄 돈은 없다. 네가 부모한테 줬던 돈 그거 다 네 오빠가 대신 갚아준 거라고. 구걸할 거면 네 오빠랑 새언니한테 해봐. 그러자 시누이와 심해부가 저희 부부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그리곤 돈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새언니, 우리 좀 도와줘요. 먹고 죽을래야 돈이 없어요. 지금 사는 집도 곧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요. 그놈의 상간녀 소송인지 뭔지 때문에 눈 뜨고 코 베이게 생겼단 말이에요. 딱 2억만 빌려주시면 우리가 1년 안에 갚을게요.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명문대 출신 일타 강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피식 비웃어줬습니다. 아가씨, 일타 강사도 사생활이 더러우면 자리 못 잡아요. 두 사람 소문이 이 서울 바닥만 아니라 널리 퍼졌다고요. 인터넷에 두 사람 얼굴 올라온 거 몰라요? 누가 두 사람 얼굴 박제했어요. 학부모 꼬시는 선생들이라고. 그래서 학원 강사는 갔어, 아가씨. 새언니, 저희도 알아요. 그런데 방법은 언제나 있는 법이에요. 우리가 지방에 처박혀서라도 학원 강사로 돈 벌 테니까 좀 빌려줘요. 이렇게 빌게요. 싫어요. 그렇게 나랑 남편을 무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다뇨? 그 잘난 학벌로 다른 일을 구해봐요. 능력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셨으니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래서 돈 못 빌려준다 이거예요? 아이씨, 그럼 괜히 무릎 꿇었잖아. 여보, 일어나. 이런 멍청한 고졸 앞에서 모양 빠지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아가씨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요? 인연이 어디서 나를 평가해? 너 따위 고졸 돌대가리가 감히 교대 출신 교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무식한 년아? 신우이는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성깔을 부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제 앞을 막아서며 저 대신 뺨을 맞으셨어요. 아빠, 왜 아빠가 거기서 나와? 이년이 이젠 지 애비를 때리는구나. 아주 잘 나빠진 딸년이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아빠. 미안해. 잡소리 집어치우고 나가라. 니년하고 니년 남편이 세 사람 되기 전까지는 발도 붙일 생각하지 마. 시아버지의 으름장에 신우이는 다시 더러운 인상을 쓰며 말하더군요. 그래, 나도 더러워서 이 집 식구 안 해. 나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등신들이. 다들 엿드시고 오래오래 벽에 똥 발라가면서 살아라. 저와 남편이 응징하려는데 시아버지가 저희를 막아섰습니다. 저런 것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이젠 지들도 여길 찾아오지 않겠지. 시아버지는 그렇게 신우이 부부를 내쫓고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 미안했던 일을 일일이 사과하셨답니다. 아버님이 철물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 신우이가 빚을 갚아주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된 것이 시작이라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부터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면 자신들도 모르게 복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래서 돈이란 게 참 무서운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여하튼 시부모님은 저에게 가장 미안했다며 중간에 나서서 말리거나 신우이를 혼내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렇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드렸고요. 그렇게 신우이 부부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바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과 매일 밤 숱한 노력을 했는데 이제야 아이가 들어섰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아주 건강한 공주님이라고 알려주셨답니다. 이에 더불어 남편의 제약 공장이 2배로 큰 곳으로 이전을 하게 돼 물량 생산이 몇 배나 늘어났어요.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장은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답니다. 이듬해 제가 딸을 낳게 되자 남편은 당연히 기뻐했고 시부모님의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항상 그늘이 조금 있어 보였는데 제 딸을 보시면서 아주 환하고 맑은 얼굴로 변하셨답니다. 이렇게 제 식구들은 행복을 찾게 됐어요. 한편 신우이와 시매부의 마지막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시댁 아파트 회장님이 분리수거하는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아이 세댁 딸 낳았다며? 아이 축하해. 아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나야 뭐 똑같지. 아이 세댁 그 빅뉴스 있는데 들어볼래? 자기네 신우이 사건이야.
네? 저희 아가씨요? 연락이 끊긴 지 1년이나 됐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으신 거예요? 내가 발이 좀 넓어? 이 서울바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들리게 돼 있어. 자기 시누이랑 심해부 있잖아. 둘 다 술집 종업원으로 일한대. 시누이는 룸사롱 다니고 그녀 남편은 아빠방에 다닌대. 그 아빠방이 뭔진 알지? 네, 들어봤어요. 호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 그 나이대가 다른 것 빼고는 거의 비슷하지. 여하튼 그 두 사람은 맞바람 피우는 건 물론이고 각자 술집에서 벌어온 돈으로 살고 있대. 진짜 막장이지? 정말 그러네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저는 시누이 부부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부모님께 알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미운 자식이어도 술집에서 돈 번다고 하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입을 꾹 닫고 있었는데 이 회장 아주머니가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시부모님도 알고 계신답니다. 두 분은 매우 침착하게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다는 말씀만 하시고 여전히 연락을 끊고 계시네요. 저의 시누이의 골치 아픈 사연은 여기서 줄여야겠네요. 학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저희 시누이 부부를 봐서 아시겠죠? 그러니 대학 나왔다고 괜히 학력 짧은 사람들에게 뭐라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